국회 정치권에 또 다른 핫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문준용 취업특혜 녹취록의 이 조작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후보도 대선 기간 내내 이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통 취업 비리 또는 채용 비리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그 둘 다 어느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독립된 전문가입니다.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저 화면은 4월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녹취가 조작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 부분을 파고드니까 결국 이 무리수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았거나 몰랐거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았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몰랐다고 하면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았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이게 다 보고가 돼서 이게 정말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이게 조작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정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의 존폐가 저 위기에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고요. 근데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기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벌인 일이고 이게 전혀 없는 일을 갖고 완전히 만들어낸 조작이기 때문에 이 조작은 사실 예전에 지금까지 나왔던 조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냥 증거를 하나 덧댄 이런 조작이 아니라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민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말 친했던 사람들, 지인들이 많이 대거 개입을 해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간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럼 당에서의 전혀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 나가는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 후보는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검찰이 이유미 씨를 체포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오전에는 이유미 씨 자택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유미 당원이 긴급 체포되기 전에 지인들에게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꾸민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알렸기 때문에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피할 도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당시 저 의혹을 공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사람이 김인원 국민의당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단장이 이용주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적어도 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 부단장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유미부터 해서 이 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이유미 당원이 조작한 녹음 파일과 유사한 사례가 2002년 대선 때도 있었거든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해창 후보의 장남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병무청에 대책회의가 있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이제 대책회의에 녹음 테이프다라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녹음 테이프가 다 조작된 거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하고 당시 김대엽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조작을 해서 도와준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유미 당원이 조작해서 도와준 안철수 후보는 낙선을 하고 이제 상대방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2년 대선과 관련한 조작 사건은 김대엽 개인의 책임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국민의당 지부까지 적어도 사실 확인 절차는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던 이 이용주 의원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 보시면 더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예, 조인선 증인 증인 다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합니다. 예,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인선 내용이 증인 언론에 조인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네. 조윤선 장관한테는 저렇게 몰아붙여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냈는데 네. 왜 당원에게는 저게 사실 지금 들어봐도 어설픈 곳이 굉장히 한두 그렇죠. 군데가 아닌 녹취였는데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유미 씨 혼자서 저걸 했다. 물론 뭐 녹음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작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준서 최고위원이든 이용주 의원이든 묵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압력을 가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을 정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정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고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사안이 만약 가짜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또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몰려올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말을 믿었다고 하고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말만 믿었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하고 거죠. 있거든요. 예.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냥 믿는다고 그럼 조윤선 전 장관은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아 예 그러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8번이나 저렇게 집요하게 묻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예. 이 문제도 확인을 했어야죠.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만난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자세히 확인해서 했어야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텐데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좀 심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만약에 본인이 알았으면은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쳤네요. 네, 그렇죠. 알았더라면 그 사퇴하지 아니라 안 하나도 본인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유미 그 당원의 바로 윗선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까지는 검찰이 조사를 할 텐데 네. 그 윗선 그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수사선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그 전 대표의 성품상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 정치 공작을 통해서 대선에 유리하게 하겠다? 그럼 상상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입장을 늦게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3일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예전에 왜 대선 총선 끝나고 나서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 그렇죠. 지금 뭐 무죄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의 도의적 책임으로 당 대표직을 사퇴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더라도 정치적이고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그 수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런 생각해보면 생각이 듭니다. 작년 6월이니까 그렇습니다. 6월이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으로 제자 아들 폰 동생 목소리 이렇게 썼는데 이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광명훈 차장 이게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아들 전화기 10살밖에 안 된 아들 전화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또 친동생의 목소리를 음성을 가지고 뭔가 녹취를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카톡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노란색이 이제 이유미 씨가 적은 거고요. 밑에 하얀색이 이제 다른 사람들로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내용들이 뭐 그래요. 뭐 엄마 아빠가 시원찮은 아들 장녀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약간의 5급 공무원 힘이 엄청 나는구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권력이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아빠 회사쯤으로 생각한다고 남의 기회를 뺏었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뭐 이런 것만 보면 저 진짜 문준용 씨의 학교 동기가 문준용 씨를 굉장히 업신여겨 보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초등학생 아들 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 흐름도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흐름도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저는 이 K 씨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진 알려진 신선하다 그러면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저 K 씨는 실제로 파슨스쿨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이유미 당원한테 이 의혹을 제보를 하죠. 근데 이유미 당원이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이유미 당원한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듣고 이유미 당원이 윗선에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지금 나오는데 지인 중에 파슨스쿨 출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인을 잘 접촉해 보라는 이준서 전 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일이 좀 더 부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유미 씨는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증거를 뭔가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 지금 2단계에서 기자들의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아들의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바꿔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동생이 대신 이렇게 녹취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조잡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 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뭐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만약에 검찰이 그러니까 저 녹취록 저런 게 입수가 되면 저런 거 음성 분석이나 또 뭐 거짓말 탐지 이런 거 해서 좀 저거의 증거의 진위를 파악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음성 분석은 이제 뭐 잘라 붙이거나 조작을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이제 드러나는데요. 저거는 뭐 음성 분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녹음 파일을 갖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과연 저 녹음된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냐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고 뭐 요새 흔히 하다 보면 저걸 이제 만났으니까 그러면 만나려면 약속을 정했을 거고 그러면 다 이제 요새 휴대폰으로 뭐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약속 장소를 정했을 거니까 그때 당시에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누구랑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만나기로 약속해서 그 장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캐가기 시작해서 이제 신원 확인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사해 보니까 바로 허탈하게 이유미 당원의 이제 남자 동생이 이제 마치 파슨스 출신의 문준용 씨의 동기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녹음을 했던 게 뭐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안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전화 한번 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나중에 전화를 해봤나 봐요. 4월 달에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실직고 해라. 그래서 번호 줘봐 해서 전화했더니 동생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수룩하죠. 제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당의 일부 핵심적인 이유미 당원들의 일부 사람만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 내용에 직접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를 내면 된다고 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특혜 의혹에. 이것도 엄청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정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을 했을 것인가. 두 번째가 21일 날 이유미 당원이 이용주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인은 25일 날 하고 26일 날 검찰이 출석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유미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카톡 문자를 통해서 검찰에 가기 전에 나보고 다 뒤집어 씌우라는 것 같다. 나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뿐이 없는데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이유미 단독 조작이 아니라 그 윗선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일반 국민들과 검찰도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쉽게 드러날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 지시가 있었던 걸까 혹은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랬을 건가 정말 궁금한데요. 2012년에 이유미 씨가 이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의 치유를 희망하는 안철수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여수 위기에 이토록 연민의 삶을 느꼈던 저에게 교수님의 조언과 가르침은 숙명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거는 것, 스승께서 국가에 대한 질긴 애정으로 저토록 생채기가 나도 묵묵히 참고 몸소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 제자였고요. 저렇게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여러 행사에 참석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쨌든 뭔가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이게 만약에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꼬르 자르기뿐만 아니라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면 이 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이라도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했을 정도로 당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곧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 이유미 씨의 입을 통해서 지인은 누구였는지, 그 지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윗선에 보고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등등의 여부가 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가뜩이나 지금 전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정치권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